매년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의정부 실내 빙상장이 오는 16일 개장합니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은 개장에 앞서 링크장 조명과 제습기 등을 교체하고 의자 등 낡은 시설도 개선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안전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경기도는 교통사고와 화재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화투판 시비로 동업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 주둔 미군 기지 캠프 호비가 기지 폐쇄 8년 만에 반환됐습니다. 정부는 11일 미군과 제200차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 동두천 캠프 호비 등 4개 미군 기지를 미군 측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지를 먼저 돌려받고 기지 정화 비용은 나중에 청구받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지 정화 비용에 대해서는 미군 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지 반환 소식이 알려지자 동두천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동두천시는 캠프 호비에 육군 사관학교 유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캠프 호비 반환을 계기로 다른 미군 기지들도 조속히 반환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투판 시비로 동업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쯤 남양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업자 B씨 등 3명과 밥값 내기 화투를 하다 B씨가 욕설을 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나가자 같은 날 저녁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격분한 A씨는 10분가량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부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의정부 실내 빙상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16일 재개장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는데요. 공단은 국비 4억 원과 자체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링크장 조명과 제습기 등을 교체했습니다. 또 내부 도색과 의자 보수 등을 통해 낡은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더운 여름에만 식중독에 걸리는 건 아니죠. 겨울철에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 설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학교 내 집단 설사 발생 건수는 총 50건. 그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72%를 차지합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학교 내 집단 설사건의 92%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냄새나 맛으로는 오염 여부를 알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안에 주로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요.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유아, 노인, 면역 저하자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적절히 치료를 받을 경우 2, 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활용해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 보관에도 장시간 생존이 가능해 즉석 식품 등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보다 100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끓여 먹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449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 시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이 기존 30%에서 50%로 커져 교통비가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19세에서 23세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사업은 다음 주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안전지수 평가 항목 중 범죄 항목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역별 안전 수준과 의식을 1에서 5단계로 평가하는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습니다. 도는 전체 6개 항목 가운데 범죄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외 교통사고와 화재, 생활안전, 자살과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는 모두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제18회 의정부시 회룡배 전국 바둑대회가 지난 8일 개최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시 바둑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 선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학생부부터 시니어부까지 전국 15개 시도 바둑 동호인이 모여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우리 시도 전국 한국기원 유치 등 바둑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포천시는 한탄강 지질공원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는 포천시와 일본 세계지질공원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포천시는 지질공원 체험교육 현황 등을 소개하고 일본 관계자들은 세계지질공원의 체험학습 사례와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탄강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연말을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찾을 수 있는 반짝반짝 빛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형 나무 조형물과 하트 터널 등 13종의 빛 장식물이 겨울밤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축제는 매일 저녁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대형 눈썰 매장과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해 겨울 축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현장에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열매 모양의 모금함에 하얀 봉투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금함을 향해 줄을 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채움, 나눔 그리고 기쁨, 나눔으로 행복한 포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포천시 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금 방송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힘들었던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거는 말씀대로 이제 사각지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의 2020 우리 이웃 돕기 생방송을 통해서 좀 더 그러한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올해 포천시 모금 목표액은 2억 원. 방송 시작 전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11월 11일 날 태어나서 오늘 한 달째거든. 그래서 병원에 예방접종 맞으러 왔다가 원래 저희는 일반 기저귀를 안 신고 청기저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모아서 성금을 내고 내년에는 1년 동안 모아서 한번 내보려고요. 추운 날씨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육공원은 나눔을 실천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어있던 모금함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포천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대중교통도 친환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최대 크기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경기도 수원에 문을 열었는데요. 96대의 전기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수원 시내엔 파란색의 전기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승용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매연을 내뿜지 않는 말 그대로 친환경. 연료를 태우지 않아 경유버스는 물론 천연가스인 CNG버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도 없습니다. 실제 전기버스 한 대는 무려 승용차 131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또 미세먼지도 좀 많고 그런 점에서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기버스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는 버스 한 대당 국비를 포함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수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96대가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차고지로 초기 설비 자금만 투자하면 일반 버스보다 운영비도 적게 듭니다. 전기버스는 가득 충전하면 2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내년에 전기버스 또 수소 전기버스 도입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꿀 계획. 앞으로 전기버스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굴뚝에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 부문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간 인력을 동원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사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닙니다. 공사장 주변은 트럭이 내뿜는 먼지로 온통 뿌였습니다. 대형 공사장에선 세륜기를 설치해 공사 차량 바퀴를 수시로 씻어야 하지만 설치만 돼 있을 뿐 가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저는 안 들어온 건데 뭐 안 먹잖아요. 경기도의 도로 건설 현장. 작업자가 굉음을 내며 도로 연마 작업을 합니다.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뿌연 먼지가 폴폴 날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550곳을 조사한 결과 177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택가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연을 뿜어낸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민간 산업부문. 경기도는 이달부터 대형 공사장과 공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 124명을 채용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1:1 전담 관리를 붙입니다. 정부도 미세먼지 감시 인력을 내년 전국적으로 1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단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 배출을 촘촘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에는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덕분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차단돼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금요일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적당한 난방으로 체온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